네, 안녕하세요. 알렙의 CJ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발 하나로 한방에 여러분들을 핵인싸로 만들어줄 그런 신발 두 개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두 신발에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로 나이키와 유명한 브랜드와의 콜라보로 나온 신발이라는 점하고, 두 개 다 영국 감성이 많이 녹아져 있는 영국의 브랜드라는 점하고, 세 번째로 디자인이 굉장히 특이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그 디자인의 전형적인 틀을 굉장히 벗어난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신발들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신발들이 과연 어떤 신발이길래 여러분들을 바로 한방에 핵인싸로 만들어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보여드릴 신발은 나이키와 어콜드월의 콜라보로 나온 나이키 준 보메로 5 화이트 컬러 모델이고요. 외관 박스로 봤을 때는 큰 특이점은 없어요. 우리가 봐왔던 서랍식 박스고, 희미하게 하얀색으로 나이키와 스위시 마크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신발을 꺼내봤고요. 어콜드월이라는 브랜드를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오프화이트라는 브랜드 있잖아요. 그 오프화이트의 디자이너 버지라블로의 어시스턴트로 활동을 했던 사무엘 로스라는 사람이 만든 브랜드예요. 영국을 거점으로 해서 만든 브랜드가 어콜드월이고요. 브랜드의 어떤 전체적인 느낌은 홈페이지 가보시면 의상이든 신발이든 액세서리든 한 번만 보시면 이 브랜드는 이런 종류의 디자인, 이런 느낌의 디자인을 하는 브랜드구나 라고 한 번에 느끼실 수 있으실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홈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체적인 디자인을 한번 보면 컬러는 화이트가 기본이에요. 중간중간에 들어간 메쉬가 그레이 컬러로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가장 포인트가 되는 신발 안쪽은 자주색 컬러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드솔까지는 화이트와 그레이가 들어가 있고, 아웃솔은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구조물, 이거를 제외하면 기존에 나와 있던 그 보메로 시리즈하고 거의 비슷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조금 디테일하게 하나씩 보여드리면, 여기 먼저 보여드릴게요. 뒤꿈치 부분. 사실 저는 이 뒤꿈치 부분을 봤을 때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기에 무슨 모터가 들어가서 자동으로 신발끈을 묶어주는 시스템이 들어간 건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꽤 커요. 이 부분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안에는 비어 있는데 굉장히 큰 부피를 차지하고 있어서 안에 분명히 뭔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고요. 지금 보면은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요. 공기만 들어가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ACW와 사각형 박스인데 아래가 뚫려 있는 무늬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신발의 또 특이한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이 수우시가 플라스틱은 아닌데 약간 반투명의 하얀색 고무로 수우시가 들어가 있어요. 빛을 받으면 조금 반짝이는 걸 볼 수 있고요. 영상에서 확실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다른 부분은 이런 느낌이 별로 없는데, 이 신발의 앞부분, 이 앞부분의 가죽을 자세히 보시면은 살짝 뭔가 녹이 쓰는 것처럼 색깔이 변색이 된 건지 아니면은 변색이 돼가고 있는 중인지, 다른 부분의 가죽들하고 컬러가 살짝 달라요. 그냥 이 컬러의 느낌으로 계속 가는 건지 아니면은 조금 더 변색이 진행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새끼발가락 부분에 ACW 마크와 아래가 뚫린 박스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엄지발가락 부분에는 가로로 검은색 막대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선의 아가미 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구조물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고무로 되어 있어요. 신발끈을 꽉 묶더라도 조금은 탄력을 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안쪽도 그렇고 바깥쪽도 똑같이 이렇게 생선의 아가미 같은 주름이 잡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휘어 부분에 이렇게 세로로 스카치 라인이 한 줄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푸시론이라고 레터링이 들어가 있고, 이쪽에는 나이키 줌이라는 레터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쪽에는 별다른 레터링은 들어가 있지 않죠. 그리고 바닥 부분은 검은색 고무가 덧대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포인트라고 한다면은, 이 소리 들리시죠? 이 부분이 마치 조던 11 바닥에 카본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플라스틱으로 뭔가 딱 확실하게 보강을 해주는 그런 느낌으로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어요. 그 일반적인 보메로를 신어보지 않아서 보메로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콜드월 버전의 보메로에는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보강재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발 안쪽을 한번 볼게요. 인솔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본드를 좀 세게 붙여놔가지고 그냥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콜드월이라는 브랜드 이름이 들어가 있고, 그 아래쪽에는 Presented by Samuel Ross라고 써 있어요. 신발 안쪽은 자주색 메쉬 소재로
마감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신발끈의 끝부분은 이렇게 써 있는 건 아니고 때로 마감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부분은 신발끈이 늘어나요. 고무줄처럼. 이렇게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신발끈은 뭐 장단점이 있겠지만, 이 신발의 기본이 되는 보메로 시리즈가 조금 러닝에 특화된 신발이잖아요. 그래서 콜라보로 나온 제품이긴 하지만 이 어콜드월의 보메로도 기능성 부분을 놓치진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사실 이 부분, 뒤쪽 부분을 빼고 그냥 봤을 때는 보메로 시리즈하고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큰 매력이 없는데, 요 뒷부분 요게 들어가면서 이 신발을 굉장히 유니크하고 특별한 그런 신발로 만들어주는 요소인 것 같아요. 특별한 기능을 하지는 않는 것 같지만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이 들어가면서 이 신발의 느낌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해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구조물은 약간 연성이 있는 플라스틱이긴 한데 강한 충격으로 때렸을 때는 부러질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럼 신으실 때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재밌는 거는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신발의 인기가 굉장히 급상승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상승하던 중에 심지어 드로우했던 신발임에도 불구하고 나이키닷컴에서 재발매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화이트는 순식간에 솔드아웃이 되고 블랙은 뭐 하루 이틀 정도 재고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이후로 점점 더 인기가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리셀가가 상당히 올라간 편이에요. 그렇게 신발의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브랜드의 영향도 있긴 있겠죠. 뭐 오프화이트에서 일했던 디자이너가 나와서 만든 브랜드라는 그런 영향도 있을 거고, 그리고 요 뒤꿈치가 주는 어떤 유니크하고 특별한 기존의 신발과는 전혀 다른 쉐입을 주는 요 구조물이 주는 그런 느낌들이 이 신발의 인기를 점점 더 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볼수록 신발이 더 이뻐 보이고, 이 신발을 처음 보신 분들은 조금 뭐 이게 뭐야 뭐 하는 거야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눈에 익으면 익을수록 더 이뻐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신발의 기본이 되는 보메로 시리즈가 워낙에 러닝을 위한 제품이었기 때문에 이 신발도 약간은 변형이 됐지만 지금 이 상태로도 굉장히 가볍고 이 쿠셔닝도 상당히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착화감은 잠시 후에 착샷 파트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카치를 한번 찍어볼게요. 스카치는 혀 부분의 가운데 요 세로줄 요 부분하고 여기하고 여기만 스카치가 들어가는 걸로 확인이 되네요. 이렇게 해서 어콜드월 버전의 보메로 5를 살펴봤고요. 착샷은 마틴 로즈의 모나크 신발까지 한번 살펴보고 그 후에 한꺼번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신발은 마틴 로즈와 콜라보한 모나크라는 신발이고요. 이 신발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되는 그 모나크 버전의 신발이 있어요. 근데 그 신발을 굉장히 충격적으로 변형을 시켜놓은 신발인데 어떤 신발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스에는 마틴 로즈라고 반짝이는 재질로 이렇게 새겨놨고요. 그리고 반대쪽에도 똑같이 마틴 로즈라고 새겨놓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름 에어모나크4 마틴 로즈라고 되어 있고 모델 넘버 AT3147-001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 조금 신기한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에 발매를 했을 때 핑크, 화이트, 블랙이 있는데 세 가지 컬러 다 265까지만 발매를 했고,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여자분들만 신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건지 아니면은 그만큼 물량이 없어서, 물량이 없는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은 해외에는 큰 사이즈까지 다 지금까지도 물량이 많이 있는 사이트들이 많기 때문에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나이키 관계자분이 이 영상을 보시면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박스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를 열면 그 속지는 일반적인 나이키 신발들하고 다르게 두 겹으로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겉속지에는 이렇게 초록색 바탕에 마틴 로즈라고 새겨져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박스와 속지 부분만 봤을 때는 어콜더보다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신발을 꺼냈는데, 제가 이 신발에 관련된 글을 본 것 중에 제일 재밌었던 건 뭐냐면은 모나크4 조석 에디션이다 라는 댓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얘기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실루엣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실루엣이죠. 진짜 하다가 이런 디자인까지 만드나 싶을 정도로 정말 충격적인 쉐입을 가지고 있는 신발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선택한 컬러는 블랙이고요. 왜 블랙을 선택했냐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신발의 쉐입이 이렇게 울퉁불퉁 하다 보니까, 특히 블랙 컬러도 그렇고 이제 핑크 컬러도 좀 그렇긴 한데, 이 블랙 컬러가 조명을 이렇게 받으면은 빛이 이렇게 조금 굴곡해지면서 반사되는 느낌이 저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일반적인 신발에서는 이런 굴곡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런 명암이 나타나지 않는데,
이 신발은 이제 쉐입이 이렇다 보니까 이렇게 빛을 받으면서 신발의 느낌이 달라지는 그런 느낌이 너무나 좋았고, 전체적으로 블랙으로 되어 있고 바닥 부분도 블랙이고요. 이 안쪽만 핑크 컬러로 인솔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소재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만져봤을 때 아마 폴리에스터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다른 부분이 단 한 부분도 없이 같은 소재로 마감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인트가 되는 부분을 조금씩 보여드리자면, 이 신발끈이 시작하는 부분에 이렇게 조그만 수시가 하나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신발끈 홀더 중간 부분에 이렇게 핑크색으로 이렇게 포인트가 되게 컬러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반대쪽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수시 부분을 보시면 외피는 살짝 어떤 그런 카본의 패턴 같은 그런 패턴이 들어가 있는데, 수시 부분만 그냥 민자로 매끈한 블랙으로 이렇게 수시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수시 위에 마틴 로즈라는 레터링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부분에 풀 랭스 에어, 전장 에어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자랑하려고 이렇게 새겨 놓은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뒤축 부분에 이렇게 에어라고 새겨져 있는 걸 볼 수 있고, 뒤꿈치 부분에 에어라고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풀탭은 검은색 바탕에 핑크색으로 장식을 해놨고요. 안쪽도 마찬가지로 수시 부분만 민자로 되어 있고 마틴 로즈라는 레터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부분에도 이렇게 작은 수시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인솔을 한번 꺼내볼까요? 꺼내시나? 꺼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본드를 좀 붙여놔서 에어 모나크, 풀랭스 에어, 그리고 마틴 로즈라고 새겨져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신발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에어 모나크라는 레터링이 혀 부분에 들어가 있고요. 바닥 부분에도 수시가 들어가 있고요. 바닥 부분의 패턴은 되게 심플한 것 같아요. 사실 이 신발은 뭐 딴 거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전장 에어가 들어갔건 외피의 소재가 뭐가 어쨌든 간에 신발의 쉐입에서 그냥 이 신발의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뭐 특별히 딴 거는 말씀드릴 게 없어서 이 신발에 혹이 몇 개나 있는지 한번 세볼게요. 엄지발가락에 엄청 힘을 준 것처럼 이 부분에 혹이 하나 나 있고, 이쪽 부분, 그리고 이쪽 부분에 혹 하나 둘 세 개, 뒤꿈치 부분에 혹이 하나 더 있고요. 그럼 4개. 이 혀 부분에도 혹이 하나 또 있어요. 총 5개의 혹이 나 있는 신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신발을 어떻게 구입했는지 살짝 말씀을 드리자면 150 몇 달러에 일단 구입을 했고, 이 신발을 구입하면서 제가 쓴 돈이 아마 20만 원이 안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20만 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이 신발을 구입하기까지 고민하는 시간이 길었거든요. 이 신발을 구입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이 신발의 외피에서 보여주는 글로시한 마감과 이 신발의 외피의 패턴,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신발을 구입했는데, 이 신발의 쉐입이 막 울퉁불퉁하고 광택이 좀 있다 보니까 빛이 떨어지는 방향에 따라서 그때그때 조금 새로운 느낌을 많이 주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단지 그 이유 때문에 이 신발을 구입을 했고, 그리고 지금 보다 보니까 혹이 5개가 아니라 조그만 혹이 여기저기 또 있네요. 더 있는 것 같아요. 한 7, 8개 되는 것 같은데, 뭐 혹은 혹이고 착화감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어서 지금은 이 신발을 구입한 거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어콜드월과 콜라보한 준 보메로 5, 그리고 마틴 로즈와 콜라보한 모나크 4, 이렇게 두 가지 신발을 한번 살펴봤고요. 어콜드월의 사무엘 로스 같은 경우는 버즈라블로의 후광도 있겠지만, 이 어콜드월이란 브랜드 자체도 지금 패션계에서 굉장히 핫한 브랜드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본 적이 있는 것 같고요. 마틴 로즈 같은 경우도 발렌시아가의 어떤 파트를 담당할 정도로 지금 패션계에서 주목도 많이 받고 성장도 많이 하고 있는 브랜드라고 알고 있는데, 영국 사람들이 이렇게 좀 특이한 걸 좋아하나 봐요. 뭐 이런 뒤축도 그렇고 쉐입도 그렇고, 한 번씩은 이런 신발을 신어보는 것도 자기의 개성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얘네가 뭐 사무엘 로스건 마틴 로즈건 뭔 로즈건 간에 일단 운동화잖아요. 운동화는 신었을 때 편해야 되니까 지금부터 실착을 해서 착화감이 어떤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준 보메로 5를 신어봤고요. 이 옷하고는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착화감 부분만 말씀드리자면, 처음에 신발을 딱 신었을 때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신발의 기본이 되는 보메로 시리즈가 러닝화이기 때문에 그 러닝화의 느낌은 전혀 버리지 않았고, 쿠시론 미드솔의 어떤 쿠셔닝 느낌도 굉장히 적당하고 좋은 것 같아요. 이 보메로 시리즈가 인기가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이런 착화감이나 기능성 부분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만큼 인기가 올라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신발 끈이 탄성이 있는 끈이어서 그런지 발등을 이렇게 눌러주는 느낌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한마디로 신발과 발과의 일체감이 굉장히 좋아요. 신발 무게도 굉장히 가벼운 편이기 때문에 기능적인 부분도 놓친 부분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볼 때도 굉장히 만족스러웠는데 신어보니까 더 만족스러운 그런 신발인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패션 스타일에도 정말 다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런 슬랙스에 신어도 이쁘고 모내기를 해도 이쁘고 그리고 그냥 스트릿에 신어도 이쁘고 다양한 패션에도 잘 어울려서 그래서 더 인기가 있는 걸 수도 있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보메로5의 착샷은 마무리하고요. 네, 이번에는 마틴 로즈 모나크 4를 신어봤는데요. 착화감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항상 275를 정 사이즈로 신는데 근데 지금 보니까 이 바지하고는 되게 안 어울리는 것 같네요. 조금 초라한 느낌이 들지만 어쨌든 착화감만 말씀드리면 되니까 신발 신었을 때 느낌이 좀 커요. 신발 지금 꽤 타이트하게 묶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발 안에서 발이 조금 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걸을 때 뒤꿈치가 신발을 한 번에 안 따라오고 조금 이따 따라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폭도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반 사이즈 정도는 다운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착화감에는 여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쿠셔닝은 풀랭스 에어가 들어갔다라고는 하는데 뭔가 에어 같은 쿠셔닝이 들어갔다라는 느낌은 받기 힘든 것 같아요. 쿠셔닝이 뛰어난 신발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위에서 보니까 신발이 진짜 큰 것 같아요. 양쪽으로 혹이 없다라고 해도 꽤 넓은 신발인데 양쪽에 혹까지 나 있으니까 혹부터 혹까지의 폭을 한번 재볼게요. 한 14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275니까 제 발의 거의 반이 신발의 폭이라는 얘긴데 엄청나네요. 정리를 하자면 폭이나 길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 사이즈보다 반 다운을 하는 게 조금 더 잘 맞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하고 쿠셔닝 부분은 전장 에어라고는 하지만 쿠셔닝이 그렇게 말랑말랑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보메로를 신어서 그런지 신발이 조금 무게감이 있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이는 크기가 좀 커서 그런지 더 무겁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360도로 보여드리면서 모나크4의 착샷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착샷까지 보고 오셨고요. 가장 중요한 코너 Show Me Your Weight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메로5 먼저 무게를 한번 재볼게요. 네, 368g. 한 짝의 무게는 368g이 나오는데 제가 어제 측정했던 그 EG350 시리즈하고 비슷한 무게인 것 같고요. 모나크4의 무게를 한번 재보면 거대한 크기만큼이나 무게도 엄청나네요. 499g. 제가 이 코너를 진행하면서 가장 무거운 신발인 것 같아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말도 있잖아요. 떡을 좀 먹여야겠어요. 많이 먹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렇게 해서 오늘도 Show Me Your Weight 모나크4는 499g, 준 보메로5는 368g 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코너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핵인싸가 되는 신발 두 종, 이 두 개의 신발 한번 살펴봤는데요. 제가 사실 핵인싸라고 표현을 한 거는 그냥 농담이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신는 그런 신발들도 당연히 나도 신고 싶으니까 신으시는데 한 번씩은 이렇게 특이한 포인트가 있는 신발들을 한 번씩 신어 보시는 것도 본인의 개성을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금 옛날 표현인 것 같긴 한데 개성시대잖아요. 개성시대. 정말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그 닥터 마틴 신발에 챔피언 양말에 노티카 반바지에 폴로 반팔티 그리고 폴로 야구모자 이렇게 굉장히 획일적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니까 지금은 정말 길거리에서 보면은 뭔가 한 가지 정해져 있는 스타일이 유행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정말 입고 싶은 대로 스키니진이든 나팔바지든 그런 유행이라는 게 없잖아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얘네뿐만이 아니라 어떤 신발이더라도 본인이 마음에 들고 본인이 이쁘다고 생각하면 그 신발을 신고 자신있게 다니는 게 최고의 패셔니스타가 되는 길이겠죠. 다음 시간에는 제가 꼭 스니커즈하고 어울리는 바지를 입고 돌아오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일랩의 CJ였습니다. 감사합니다. Got my fingers covered in Swarovski. Champagne breath from the party. Fendi balls hanging from my car keys. How do I put this harshly? Play a fake bitch like a Barbie. Just drop it like it's hot quick. For the 7 million fans that I be with. You wanna be slick, but you cannot fit. Sing it better.